저는 여러분의 내 몸 정비소 정비소장 장태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학문연고 종류와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콘텐츠에 달아주셨던 댓글과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치질 수술의 재발 및 지속적인 증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저는 치질 수술 두 번째로 한 지 6개월이 되어도 또 재발해서 여전히 아픕니다. 강남 모 병원에서 했는데 하도 안 나으니 근 2주 전에 치치엔을 처방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연고 오래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더 이상 항문이 좁아진다고 수술도 안 해주던데요. 저는 아파서 괴로운데 이 약을 바르니 잔병감은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질 수술 후에도 6개월이나 되었는데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시면 다른 항문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질 수술 후에 6개월 동안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치질이 재발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천천히 났거나 상처가 덧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항문이 좁아져서 치열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치엔 연고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 2주 정도 쓰시는 것이 좋고, 2주 정도 쓰셨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항문외과를 찾으셔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약에 대한 장기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태와 연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항문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고 장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에 모 병원에서 치액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분비물이 새면서 화끈거리고 뻐근하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아파요. 통증이 완화되는 약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 3년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분비물이 새면서 화끈거리고 뻐근하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수술 후에 생긴 항문 협착의 가능성도 있고, 물론 재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고 본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문 출혈 및 가려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대변을 누고 휴지로 깔끔하게 몇 번 닦다 보면 미약하게 피가 묻을 때가 있는데 제가 세게 닦는 건지 아니면 이게 치열인지 몰라서요. 가려움이 있어서 약국에서 항문 가려울 때 바르는 연고를 바르고 있긴 해요. 몇 년 정도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대변 후에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은 항문 소양증, 치열, 치루 때문에 피가 묻을 수가 있으나, 대변을 누고 휴지로 깔끔하게 몇 번 닦다 보면 피가 묻을 때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면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휴지를 세게 닦아서 항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미약하게 묻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려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정확한 원인에 맞는 연고를 바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문외과를 방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 하시면 몇 년 정도 가려우셨던 분들도 한 달, 짧게는 1, 2주의 연고를, 적절한 연고를 잘 사용하시고 적절한 치료로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신다면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이내에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항문외과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치료 수술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술 자국 주위가 가끔 아픕니다. 피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살짝 붓기가 있다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몇 개월 전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괜찮다고 했고, 항문 주변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해서 좌욕을 자주 해주고 있는데 연고도 같이 사용하면 괜찮아질까요? 치료 수술 후에도 통증과 붓기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가 덜 되거나 아니면 재발을 했거나 수술 후에 통증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외과 방문하시고 원인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문 주변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주변으로 치루, 농양, 염증 같은 게 없다고 하는 거니까 좌욕을 자주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시고, 연고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맞는 연고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연고 사용 및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는 이번에 치열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먹는 약 그리고 프라목신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프라목신 연고를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프라목신 연고는 통증과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치열이라는 진단에 사실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하는 연고는 파사렉트 연고이긴 하나 치열인지 아니면 치액에 생긴 상처인지 이런 것들이 다 치열이라는 진단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연고의 사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액이 같이 있는 상처나 아니면 단순 치열이라고 하더라도 프라목신 연고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고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치열인데 치체인 연고를 받았는데요. 마데카솔과 같은 염증 개선과 피부 재생 효과도 있을까요? 마데카솔은 피부 재생에 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치체인 연고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통증과 소염 작용에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열 연고 중에 파사렉트와 헤모렉스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요? 사실 치열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항문이 좁아서 항문이 찢어진 상태냐 아니면 치액이 부풀어서 항문이 찢어진 상태냐 대부분 다 치열의 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치열의 어떤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치열, 변이 두꺼워지고 변비가 있으면서 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지면서 아프다 라는 치열이라고 하면 파사렉트 연고가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항문에 치액이 심하고 항문이 부어서 변을 보면서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다 라고 하시면 항문의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치액의 치료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헤모렉스가 더 그쪽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연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치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파사렉트 연고를 먼저 써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파사렉트 연고도 오랜 기간 쓰면 안 좋을까요? 파사렉트 연고의 장기 사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사렉트 연고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일 흔한 두통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사용에 의한 다른 혈관 확장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파사렉트 연고가 효과가 있고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파인 발랐는데 물파스 바른 것처럼 화끈화끈한데 원래 그런가요? 프레파인 연고는 치액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제, 항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항문에 상처가 있어서 연고를 발랐을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연고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화끈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화끈거림이 지속되신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임산부와 치질에 대한 댓글입니다. 임산부입니다. 변비 때문에 치열이 있어 라벤더 크림을 처방받았는데 괜찮나요? 파사렉트 연고는 임산부는 사용하지 못하는 연고인가요? 임산부는 가능하면 연고를 사용하지 않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좌욕을 하시고 조금 쉬시고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를 갖추신다면 물론 치액이 아주 심한 경우,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 경우라면 일시적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기간도 짧게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약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임산부는 라벤더 크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라벤더 크림 성분 내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나 장기로 바르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파사렉트 연고는 혈관 확장제 효과가 들어있는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문연고 종류와 사용법이라는 콘텐츠에 달아주신 댓글과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치질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까운 항문외과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소개를 잘 들으시고 편안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